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산업체나 학교, 연구소, 관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점이 되도록 하는 도시를 보통 혁신도시 이렇게 부르죠. 자, 올해로 공공기관의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혁신도시에 관련된 법안을 살필 텐데요.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EBS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동해 영문 표기를 네. 이스트 씨 대신에 이스트 씨 오브 코리아라고 하자 하셔서 네. 독도 지킴이, 우리 바다 지킴이로 이제 닉네임을 받으셨는데요. EBS 교육방송이 아마 어떤 사회탐구 영역 교재로 뭔가 실수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 네. 그 수능 시험 사회탐구 영역 기본서 교재인데요. 네. 그 표지에 우리 동해는 없고 일본해로 표기된 네. 프랑스 고지도를 아이고 저런.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심하지 못한 거죠. 외국의 고지도니까 해서 싫은다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 동해 표기가 돼 있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교재를 산 학생들이 확인하고 저런. SNS 상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문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전량 회수하고 이제 표지를 바꿨는데 네. 우리가 동해를 영어로 이스트 C라고 합니다. 이게 네. 정부의 공식 표기입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이 영어로 이스트 C라고 들으면 한국의 지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어느 나라 동쪽 바다일까 이 생각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스트 C 오브 코리아 하면 한국의 동해구나 금방 알 텐데 네, 그거를 네. 정부가 하자고 해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예. 서해의 경우는요. 옐로우씨, 황해라고 영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옐로우씨라고 하면. 그러니까 웨스트 씨 오브 코리아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계속 바꿔버리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노력을 네. 해주실 부분 같습니다. 응원해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얘기가 이것과 멀지 않은 얘기여서 결국은 교육에 네.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요.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보통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네네네. 이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 특별법의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는 그 해당 혁신도시에서 그 신규 채용을 할 경우에 가능한 한 그 지역의 인재들, 그 지역의 지방대학이나 대학 졸업자나 네. 졸업 예정자나 이런 인재들을 쓰라는 건데요. 현재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시도에 국한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산광역시에 들어가 있는 혁신도시가 있다고 치면 네. 그 혁신도시는 부산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밖에 못 씁니다. 그럼 바로 인근에 네. 경남에도 또 좋은 대학이 있고 거기서 그렇죠. 졸업한 학생들은 그 해당 혁신도시로 들어간 공공기관에 취업이 안 되는 건데요. 생활권이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다 보면 사실은 서로 손해 보는 게 있어요. 경남에 어떤 이제 혁신도시에 들어간 공공기관이 네네. 있다고 치면 부산에 있는 대학생은 또 그쪽으로 못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한 6개 지역권으로 나눠서 네. 이제 시도의 경계를 조금 허무는 측면이 있어서 그 생활권에 맞게 그 학생들을 쓰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좀 더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고 학생들도 취업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행 지방대학 출신 우선 고용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이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건지 지금 좀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가능한 한 네. 그 지방대학 출신들을 좀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부의 권고 기준이 한 35% 정도 쓰라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인재 찾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10%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사실 우선 고용을 하라고 법에 명문화는 돼 있는데 현실은 우선 고용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군요. 네네. 하려고는 하는데
의지가 좀 약했다든가 아니면은 네. 막상 찾아보니까 걸맞는 인재가 사실 드물었다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데 의지의 예. 문제 또 인재 찾는 문제. 그러니까 인재 범위를 좀 넓히면은요 네네.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 어떤 뭐 공공기관이 갔다. 물론 네. 혁신도시는 아니죠. 이런 네. 이번에 이제 예를 든다면 혁신도시의 경우에. 예. 예컨대 이제 뭐 경산에 있는 한 대학이 있어요. 큰 대학이죠. 영남대학이라고. 네. 예. 그런데 대구에 뭐 대구하고 바로 경계에 있어요. 8km 예.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대구에 뭐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간다.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그러면 그 영남대 학생들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네. 조금 이 인재 채용 대상을 넓히면 네. 인재들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저 경산에 있는 대학 출신 졸업생들도 졸업 예정자들도 대구에 취업할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이제 뭐 광주, 전남권, 뭐 그다음 뭐 대전, 충청권 뭐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정도 지역을 만들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인재를 더 폭넓게 찾을 수가 있고 또 인재들은 자기들이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광주에 있으면 광주만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네. 되니까 뭐 전남부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서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발의하신 혁신도시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너무 폭넓게 운영이 되니까 그걸 생활권 중심으로 좀 넓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 데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에 가는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는 그 해당 시 또는 해당 도에 해당하는 저 지방대학의 졸업생 또는 네. 졸업 예정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그 고등학생들도 쓸 수 있게끔 네네.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대학 졸업자 또 졸업 예정자에 국한돼 있는데 그거를 네. 고등학생들까지도 넓혀서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그렇죠. 분야에 따라서 예. 쓰게끔 그래서 법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번 그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골자가 이제 결국은 지역 인재를 골고루 좀 더 많이 네. 고용 확대해보자 네. 이런 취지이신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이게 개정안이 발효됐다고 가정했을 때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건 실효성을 오히려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인재는 현행 법에 따르면 제한이 돼 있단 너무 말이죠. 좁은 지역에서 뭐 찾아야 예컨대 하니까. 뭐 자기가 혁신도시로 갔는데 네.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은 한 두 개밖에 없다. 아. 그러면 인재 폭이 너무 줄어드는데 그렇군요. 이걸 생활권으로 좀 넓히면 광역화를 하면 대학이 7, 8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실효성이 좋아지는 거고 형평성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게 이쪽에 과거에는 어떤 시에 있던 학생은 자기 시밖에 못 갔는데 이제는 네. 도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또 도에 있던 학생은 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네. 혁신도시가 생긴다. 우리 지역 안에 이렇게 생긴다 했을 때 도시 안에는 그 학생들만 좋았었겠군요. 네, 뭐 좀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네. 공공기관이 뭐 자기들도 채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이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채용률이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10%라고. 그 해당의 혁신도시가 갔지만 네. 학생들의 기대나 뭐 그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컸는데 막상 채용률이 저조하니까 오히려 실망을 해서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기회의 폭을 넓히는 그리고 혁신 이제 도시로 가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인재를 좀 더 많이 찾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상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도시로 진출할 수 없었던 숨은 인재들이 네. 좌절하지 않고 네. 이제 일할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네. 환영할 만한 네.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혹시 좀 더 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든가 네.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뭐 국토교통부는 뭐 조율이 끝났습니다. 네.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정부하고 조율이 끝나서 발의가 됐고요. 네. 문제는 이제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예. 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서 네. 법안 처리를 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법안을 대표하고 발의하면 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뭐 또 다른 어찌 정치적인 이슈로 서로 네. 뭐 여야가 충돌이 생긴다. 그러면 뭐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목이 잡히는데요. 그런 일 없이 가도록 저 해당 상임위 또 소위위원들 설득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처리 전망은 일단 밝게 보시는군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지역인지 고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은 이제 뭐 지방에서 서울로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학생들에게는 뭐 안 가도 그만 할 수 있어. 네, 여러 뭐 가지 기대 조금, 효과가 있으실 텐데요. 예, 조금 뭐 학생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의원님 지역 현안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네, 네.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떤 지역 현안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여기는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라서 참 그 일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슬로건을 우리의 용인 품격의 용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용인이 이제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데요. 네. 그 좀 고속적으로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네. 아직 인프라가 막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교육, 문화 이쪽에 인프라 부족도 있고요. 예. 그래서 품격을 넓히려면은 결국은 교육의 수준도 넓히고 또 우리 네. 문화 향유의 수준도 높이고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별로 보면 오래된 학교는 화장실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노후화돼서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학교도 도와줘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교육 프로그램에 저는 관심이 좀 많은데 이거는 뭐 네. 이제 중앙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해야 되는데 좀 더 학생들한테 좀 초중고도 그렇고 좀 인문학적인 어떤 수준별로 좀 이렇게 인문학적 향기를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주민센터가 없는 동도 있고요. 아, 예, 어떻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 열악한 곳이 인구가 있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네, 늘어나서 늘어나고 좀 낙후된 지역은 그 다음에 주민센터가 지어졌는데 예. 오래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예. 안전등급 C를 받은 뭐 구성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 좀 더 리노베이션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예산 신청도 했고 또 하나 선홍동 경우는 주민센터가 없어서 마을 주민의 수건이 주민센터 하나 만드는 건데 그 네. 작업을 뭐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센터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네. 발생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임대에 들어가 있고 그러죠 주민센터가. 예, 그래서 이제 있기는 하나 있지만, 예 네네. 신축을 해서 왜냐하면 주민센터 안에는 많은 뭐 이제 우리가 그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또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그런 주민센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교육 수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학부모로서 생각을 해보면 네. 교육 환경이 좋다, 교육의 질이 높다. 그러면 부모들이 굉장히 고생스러워도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을 딱 간파하신 것 네, 같은데요. 마침 또 의원님께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네. 상임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임위는 지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우리가 네. 이제 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 뭐 여행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조만간 한 2, 3년 뒤에 뭐 1,000만이 들어온다고 이제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 호텔은 절대 부족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네네. 이 불법 레지던스가 한 뭐 만실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불법으로 레지던스는- 영업하는 이제 영업할 수 없는데 영업하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뭐 거기서 서비스 수준은 뭐 엉망이고 그래서 네. 뭐 외국인 관광객이 왔다가 네. 오히려 한국에 대한 뭐 안 좋은 인상을 갖고 가게 되고 다시 이리 여행 오는 일은 없고 이런 게 많은데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께서 지금 이제 야당의 경우는 원내대표가 바뀌었지만 4월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군요. 예. 네. 근데 이제 학교가 이제 절대 종합구역이 있고 상대 종합구역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서울의 경우에
좀 절대 정화구역에서는 뭐 호텔 지을 수는 없으니까 상대 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일정 법안인데 거리상 떨어진 예, 곳에서. 대통령께서도 뭐 수차례 강조를 하셨고요. 네. 뭐 필요성을 뭐 야당도 인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뭐 이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하면 이게 또 묶여버리고 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일이 제일 시급합니다. 하긴 얼마 전에 좀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네.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제 늘지만 실속이 별로 없어졌고 네, 네. 또 다시 오겠다는 사람의 수가 일본을 다녀오신 분보다 적고. 훨씬 적습니다. 저희는 예. 한 5분의 1 정도, 20%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홍익대 주변에 그 불법 이제 레지던스 많습니다. 많은데요. 많습니다. 예. 뭐 저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고 해서 아이고, 저런. 예. 그런데 그 중국인 요커가 왔는데 네. 항의를 하니까 뭐 주인은 난 모른다 모르겠다. 뭐 이런 아이고, 식이고 하니까 어떡해. 그거는 예. 그렇군요. 그래서 호텔 수용 능력을 키우는 거. 근데 이제 중저가로 네. 좋은 진짜 무슨 관광 호텔이죠. 뭐 네. 모텔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 영향력을 좀 생각해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또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얼마 전에 한 대학 총장이 그 장애 대학생들 앞에서 좀 상처를 주는 말씀도 해서 기사도 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장애인 대학생 수가 저 절대 숫자가 늘어났어요. 네. 포션으로도 늘어났고. 네, 네. 그런데 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어떤 배려나 관심은 여전히 좀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초중고에서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네. 그런데 대학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장이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대학의 네. 교직원을 상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뭐 배려하면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안을 지금 뭐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프로그램에 또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 오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